전략 체크인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등 움직임을 쭉 이어가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시각 어떻게 가져가시나요? 네, 사실 오늘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를 하는데요. 근데 모습이 조금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지수가 올랐다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지난주, 그러니까 사실은 거래소만 놓고 보면 2023년 5월 15일부터 23일까지, 어제까지 지금 7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주 이날 27일 날 보면 2,500선 아래였죠. 근데 지금은 2,500선 중반도 좀 넘어섰다라는 점, 이런 차이점이 있고 매물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증시, 특히 거래소에 굉장히 큰 러브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엄청 많이 샀죠. 정말 이 일주일 동안 1조 원 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러브콜이 살짝 약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은 상방 쪽으로 좀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하죠. 중간에 차익 실현이다, 매물 소화 과정이다라고 불리는 이 시간이 당분간은 좀 필요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크게 조정이라기보다는 소폭의 조정 정도, 그리고 기간 조정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사실 옆으로 좀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도 좀 당분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물가도 그렇고요, 물가 지수도 그렇고, 부채 한도 협상도 그렇고, 사실 다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올 일 없죠. 그리고 물가가 좀 낮게 나왔다고, 물가가 조금 낮다고 바로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거 아니죠. 경기 침체는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도 당연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우려감들은 사실은 다 해결이 될 텐데, 해결이 되지만 이 와중에 이 기간 조정이라는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보면은 제조업 지표 둔화로 인해서 경기 위축 우려, 사실 얘기 계속 나올 거고요. 23년도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될 때까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단기 상승에 따른 이 부담감은,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매물 소화는 계속 나올 것이다. 근데 매물 소화할 때 어떤 종목 위주로 좀 파냐? 그럼 단기에 조금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상승이 높은 종목들, 최근에 올랐었던 종목,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종목 좋아요. 좋은데 좀 길게 보면 올라갈 텐데, 만약에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중간에 이 흐름 따라서, 외국인의 매매 흐름 따라서 좀 매매하시면 수익률이 조금 더 올라갈 정도로, 이 단기 좀 상승이 높았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 냈다가 또 어느 정도 좀 하락을 하면, 그리고 매물 좀 나오고 나면 다시 또 상승하고, 그 다음에 또 매물 나오고 또 다시 상승, 이런 패턴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이 당분간은 좀 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좀 참고해보자도 팁을 좀 주셨는데, 그러면 포트 운용 전략에 변화 있으신지 주식과 현금 비중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 쉴 가능성이 있다, 매물 소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식의 비중을 80, 현금의 비중을 20 했는데, 여기에서는 소폭 조정도 나올 수 있고요. 이 코스피 차트상으로 봐도 이 전고점에 얼추 다 와갑니다. 여기 지금부터 한 20포인트 정도 오르면 전고점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매물 좀 나올 수 있어요. 어제도 매물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코스피 차트가 윗골이 좀 나는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소폭 조정받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땐 여전히 우상향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서 현금 비중 다시 좀 늘려서, 다시 여기서 하락이 좀 나온다라면은 다음 주 정도에는 하락이 조금 나왔다 그러면 다시 이 주식 비중 늘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수익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금 비중을 10 정도 늘려서 주식 70, 현금 30으로 이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있었네요. 현금 비중을 약간은 더 만들어 놓겠다. 단기적으로 약간 매물출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데, 그러면 기존의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어디에서 현금을 좀 챙기셨을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해 주신 대로 LG이노텍이 추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30%, 진에어, 기아 각각 20%이 부분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LG이노텍을 10% 정도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는 초반부터 꾸준히 좀 가져오셨으니까 수익을 어느 정도 좀 내고 계신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삼성전자 제가 좀 전에 시장의 뷰가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우상향의 상승에 무게감을 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더 상승을 할 거고 하반기 봤을 땐 지금 6만 원대 후반인데 이게 8만 원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조금 더 여기 이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겠고요.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외국인도 이제는 수급이 조금 바뀌었죠. 파는 날도 있고 사는 날도 있고요. 기관도 사는 날 파는 날 섞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종목들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좀 올랐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하면 다시 담을 겁니다. 다시 비중 더 늘릴 건데 지금 삼성전자의 비중만 30에서 20으로 소폭 감소시키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하락한다면 다시 한번 좀 더 포트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안 좋아서 비중 축소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 가격 대비로 많이 올라 있어서 이 잔파도를 다 탈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 소개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에서 그럼 현금이 좀 생겼네요. 비중을 일단 좀 축소를 하고 재매수 때 이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만큼이나 이 초반부터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 종목이 진에어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흐름이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어서요. 투자 전략에 있어서 변화는 없으신가요? 네, 사실은 이게 진에어가 삼성전자만큼 오래됐고 오래 들고 가고 있는데 흐름이 삼성전자와는 좀 제 예상과는 좀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실적은 분명히 좋게 나왔는데 뭐 중국 영향도 사실 살짝 좀 받았었고요. 항공주들에 대한 악재들이 이 투심을 악화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 우하향 하다가 이제 좀 횡보하는 모습들. 예, 사실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추겠고요. 시장이 심심해지거나 시장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실적 중요도가 다시 올라가죠. 그럴 때 분명히 주목받는 시기가 단기적으로 단시간 안에 좀 올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1분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 LCC 중에 단연 대장주죠. 그리고 역시 LCC 중에 영업이익이 제일 높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따졌을 때 영업이익 한 2천억 정도 기록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진에어가 지금 시가총액이 8천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2천억 기록한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여전히 그리고 공항 가보면 LCC 진에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항공사들도 마찬가지로 승객이 넘쳐나죠. 1분기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2분기 여전히 호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포트 담고 나서 주가의 흐름이 사실 기대보다 못하다는 건 있지만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호실적에 대해서 실적이 변동돼서 좀 안 좋게 나올 가능성 매우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 실적이 주목받는 시기는 분명히 단시간 안에 온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가지고 진에어는 계속적으로 포트 20%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트가 약간은 좀 우려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15,000원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아래로 좀 너무 넓게 남아있는 거, 아래로 좀 많이 열려있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지금 차트가 15,000원 지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15,000원을 지지를 못한다 그러면 진에어의 실적 말고요. 다른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을 만약에 이탈했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악재 없이 이탈을 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누군가 그냥 확 이 기관 중심으로 해서 물론 무언가 매물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여기에서 진에어를 지금 가격에 판다? 이거는 특별한 악재, 예를 들어서 무슨 비행기 사고가 난다라든지 다른 인재가 발생했다든지 특별한 문제,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예상치 못했던 대외 변수가 나타났다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5,000원은 지켜줘야 되는 가격이 맞고요. 여기를 이탈했다라면은
이 특별한 악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5,000원 이탈 시에는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가격은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악재가 없다라면 15,000원 이탈 가능성은 매우 좀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중요한 라인대 와 있습니다. 15,000원 지지 여부 확인해보자. 진에어였고요. 그리고 기아라든지 LG노텍은 또 지난주에 담으셨잖아요. 한 주 동안의 흐름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은 지난주에 담고 나서 조금 상승하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한 만큼 또 반납을 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지난주 다시 담았던 가격 부근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 LG노텍을 담은 이유는 하반기 실적이 기대된다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 와서 좀 놓고 보면은 이 전기전자 섹터를 외국인이 아예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를 산다 그러면 전기전자 섹터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1등이고 그 안에서는 또 반도체가 1등이고 반도체만큼 또 살아나야 되는 게 2차전지 이런 상황인데 반도체를 조금 쉬게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그럼 반도체가 쉬었을 때 2차 전지와 그리고 그 외의 전기전자 섹터 종목을 담을 가능성이 매우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봤을 때 하반기 실적도 좋아지고 가격적으로도 지금 좀 부담이 덜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에는 여전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여져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0%의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대로 홀딩이시고요. 네, 기아도 그대로 좀 홀딩을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 자동차가 조금 고민이 되긴 했어요. 분명히 좋거든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들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완성차도 마찬가지고 실적이 굉장히 좋고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걸로 알겠는데 예상은 되는데 좀 많이 올랐었던 종목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 기아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최근에 수급 보면 좀 퐁당퐁당이죠. 매수 매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좀 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실적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최근에 또 기관의 러브콜을 받는 수급적인 러브콜을 받는 부분도 그렇고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고 판단해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중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시장 단기적으로 약간의 좀 매물출의 가능성 보면서 삼성전자에서 현금을 좀 마련했다라는 점이 큰 변화였네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화가 있었고요. 현금 비중을 다소 늘렸습니다. 삼성전자 기존의 30%에서 2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진에어와 기아 각각 20%, LG노텍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 체크인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양시장이 좀 밀립니다. 원달러 환율도 상승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조심조심 신중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장은 증권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